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6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폐자가 되겠습니다. 비단이라는 의미의 폐자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폐자는 실제 비단이라는 의미보다는 화폐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돈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화폐라는 의미의 폐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폐자는 비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화폐, 그러면 물건을 매각하거나 구입하는 데 필요로 하는 가치, 평가의 기준을 얘기하고요. 통상 우리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폐 단위라고 하면 화폐를 지칭하거나 또는 의미하는 수량 단위를 얘기하는데요. 한국 화폐의 단위는 원, WON이 되겠고 W자에 한 줄 또는 두 줄을 그어서 KRW, KR1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지폐라고 하는 것은 종이로 인쇄된 돈을 얘기하고요. 지폐는 이제 고액권을 통상 포함하게 되죠. 조폐라고 하는 것은 화폐를 제조하는 일을 얘기하고, 위폐라고 하는 것은 거짓 화폐를 얘기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부지기수로 그 위폐를 만날 수 있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위폐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패백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가 시부모가 될 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통상 혼인 예식이 끝난 뒤에 치러지게 됩니다. 납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꾸로 패백과는 거꾸로 신랑이 신부 집에 결혼식 전이죠. 결혼식 전에 사주를 비롯한 이제 선물을 포함을 해서 보내는 일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해서 화폐라는 의미의 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실물이라는 의미의 물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갖추다 라는 의미의 해자가 되겠습니다. 갖추다 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다 라는 말이 되겠는데요. 이것 안에는 포함되다 라는 의미의 글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해서 갖추다 또는 해당되다 라는 의미의 해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대상이 되다, 자격 조건이 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해당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당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란 뜻이고요. 당해년도 하면 바로 그 해, 당해 사건 그럼 바로 그 일, 이런 식으로 당해를 일종의 형용사처럼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해박하다 라고 하는 것은 학문이나 견문이 대단히 넓고 풍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완비되다, 갖추다 라는 의미의 해자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는 결핍되다, 부족하다, 이지러지다 라는 뜻의 결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룰 한자는 별이 라는 의미의 강자가 되겠습니다. 통상 별이 그러면 이제 현대 한국어에선 쓰지 않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별이라는 말이 좀 낯설 수 있겠는데요. 별이라는 말은 근간을 이루다라고 할 때 그 근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는 법도라든지 기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별이 강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에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기강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과 법도를 얘기하게 되겠고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조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기업이라든지 단체나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설립 취지라든지 또는 행동 강령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강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 굵은 일들만 챙긴 것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챙기질 않고 대충대충 건성건성이라는 의미가 대강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강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핵심 가치관 중에 하나인 삼강오륜의 그 삼강이죠.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이라고 해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강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본류를 따지는 우리가 종속, 과목, 강문계해서 한 가운데쯤 되는 그 강이 바로 요 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본초강목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때, 중국이죠. 명나라 때 지어진 전체적인 나무나 풀 등에 대한 총정리 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줄기 또는 근간이라는 의미의 강자에 대한 반대 개념, 상대 개념으로는 지엽적이자 또는 핵심이 아닌 이라는 의미의 엽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우리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비롯해서 한자가 한국어 단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이해를 전달받으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